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비로소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그전에도 댓글 수사 있었잖아요. 근데 댓글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검찰총장을 옷을 벗기면서까지 댓글 수사를 축소한 게 이전 그렇죠. 정권이었잖아요. 그 2013년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진짜 칼끝이 원세훈 전 원장을 향하다 보니 정말 그 심리적 충격은 공황 상태일 것 같고요. 예. 또 중요한 건 이분은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아하. 과연 나의 주군을 보호해야 되냐, 내가 뒤집어 써야 되냐. 그래서 이 갈림길에 섰을 때, 그 똑같은 얘기인데 보호해야 되냐, 뒤집어 써야 되냐. 그런가요? 나의 주군을 보호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되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방황이 되게 심할 것 같고요. 전 그 갈림길 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주군이라 믿었는데 지금 주군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배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객관적인 정황상으로 보면 이분이 정치를 계속할 것도 아니고요. 예. 이분이 한 행동 모두가 정파적인 목적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박원순 시장을 압박한 거, 국정원이 사찰한 것은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위치가 뭐였느냐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예.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엄청난 차이로 그 당시에 여권을 이기고 당선된 이후에 예. 좌파 척결 분위기가 엄청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보 개혁 쪽의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예. 그게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예.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무상급식과 함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압박은 그대로 이건 정파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할 것도 아니고 이분이 또 스타일도 정치가 또 아니고 예. 이분이 과장 스타일이잖아요. 주사, 과장 이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혼자 뭘 결정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조대진 변호사님, 이게 이제 법적인 측면 그리고 이게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방송을 하면 그것을 천편일률적인 방송. 그렇죠. 그런 거 하려면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만기 전역했습니다. 만기 전역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꿈을 꾸죠. 아유, 뭐 지금도 눈 떠보면 뭐 다시 병영에 있는 병영 것 첫날 예. 그런 악몽을 꿉니다. 눈 떠보면 첫날이에요. 네. 훈련소. 네, 첫날. 뭐 되돌리기도 싫은 그런 꿈이죠. 남자들은 예. 다 그 꿈을 악몽을 꿉니다. 지금도 꿉니다. 저는 자다가 벽에 툭 몸이 부딪히면요 눈을 딱 떴는데 0.9평짜리 감옥방이에요. 더 큰 트라우마가 되신 예. 거죠. 예.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딱 깨요. 그런데 원세훈 원장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렇죠. 다시 군대 간다라고 하는 만 배의 고통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없앨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고 할 겁니다. 윗선을 푸십시오, 조대진 변호사님. 불겠어요, 당장? 저는 뭐 그런 만 배의 고통. 만배 되게 갈등하게 만드시네. 만 배의 고통. 일단 제가 원세훈 전 원장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려본다면요. 일단 원세훈 전 원장 좀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해야 돼요. 괴로워하면서. 그러면 이거 밴딩머신처럼 원세훈 전 입장에서 내가 그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좀 이게 영혼 없는 답변 같아요. 제가 연기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도 호남뿐이라고 연기력이라고 안 하고 연기력이라고. 연기력입니다.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은 본인이 뭐 주군을 살리고 뭐 본인이 독박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싶더라도 변호인이 말리게 돼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럴 거면 저 차라리 사임하고 저한테 변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만한 게임이 돼버릴 테니까 본인이 저를 변론을 맡기실 거면 이러면 다 독박 쓰면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오래 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테니 그러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주군에 대한 믿음이 약간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술술술술 나오게 돼 있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품격 시대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둑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그 둑이 터질 때는 아주 작은 구멍에서 터집니다. 그렇죠. 돌 하나 빠진 데서. 그렇죠. 그 돌 하나를 변호인이 뺄 테고 본인이 뺄 테고 가족이 뺄 겁니다. 오늘 걷는데 몸이 유난히 휘청휘청해요. 이거는 등이 굽으셨더라고요. 등이 굽어졌고 이거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당연하죠. 예. 변호인을 접견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미 재수감돼 있는데 추가 기소돼가지고 나오는 피고인들이 첫 번째 변호인한테 물어보는 거, 이게 어느 정도 크기고 내가 더 얼마 정도 살 것 같냐를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그 변호인이 답변을 하죠. 어느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을 거고, 그러면 본인이 더 좀 덜 사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제 검찰한테 숙여야 되는 입장이다.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런 저자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그 과거에 학생운동하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10년을 썩 들여도 나는 그쵸,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예,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이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리. 15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넣지도 않아요. 네, 제가 그리고 감옥 가고 싶어 이거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예. 그 지켜야 될 무엇이 없잖아요. 가치지향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무엇, 예를 네. 들어 보수의 가치, 네. 아니면 현재 지금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MB, 네. 혹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이거는 다 흘러간 물이고, 그쵸. 흘러간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아주 그냥 쾌쾌 썩은 물이 됐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없죠? 없고,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년형을 받았을 때 이 종이를 쥐고 이렇게 떨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원세훈 원장의 부인. 그렇죠. 왜 우리 남편만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느냐? 네. 재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가족이 함께 가족이 받는 같이 거예요. 받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된 자료는 예. 등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그 검찰에 조사받을 때 꼼짝 못하는 예. 게 증거 딱 들이댔는데 어허. 이 증거가 옴쭉달싹 예. 못할 증거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그 정도의 증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지금 이제 봅니다. 다 나왔죠. 그 민간인들. 그리고 이 모든 자료가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나온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파기합니까? 파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이 변론 방향을 잡기는 참 쉽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상급자가 나의 가치관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나는 국정원장이었지만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만 주장을 일관되게 하면 예. 모든 관련된 책임은 재판부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갈 것이고 선례가 있었잖아요. 우병우. 김기춘. 그리고 그렇죠. 우병우. 아하. 또 비슷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위기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정황적 분위기입니다. 예. 원세훈 그 국정원장 변호사 네. 무료로 내가 하겠다. 저는 저의 가치관과 안 맞는 사람은 수만금을 줘도 하지 않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거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꿔서 못해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네. 자, 정도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무너질 것 같다. 감옥 살기 힘들어서 곧 얘기할 것 같다. 근데 저는요, 빨리 지금 한반도도 좀 위기 상황이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진실을 밝히시고, 그렇죠. 예, 이 사안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국하는 길인 것 같아요. 예, 그래, MB 문제는 빨리 털고 가야죠, 네, 우리가. 네. 그리고 갈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옥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주민 의원도로 지금 감옥 가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들지 말아주세요. 고통스럽죠? 네. 예. 아니, 오늘 검은 옷을 입고 오셨고 또. 네. 파란 나비이신. 네, 저 네, 파란색인데, 파란. 예. 여기 파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당히 MB 측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얘기까지 했어요? 네. 정도원 의원이? 네. 저는 보기에는 변호사들도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누군가가 기소가 되고 조사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예.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MB 측이 문제가 없고 본인이 관여한 흔적이 없었다면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예. 부산을 떠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야, 그런데 MB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곧 입장 표명을 할 것 같다. 본인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본인이 입장 발표를 해야 되겠죠. 어떤 입장, 억울하다 그럴까요? 이게 대통령이 모르고 나라가 이렇게, 이건 박근혜 국정농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대충 그 헤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옛날엔 야마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정치 보복이다. 네, 그래서 지금 할 내용도 국정원이 왜 되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그 마타도와 방향을 정했잖아요. 예. 그게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예. 하나가 뇌물이라는 키워드고요. 아하. 또 하나가 가족 책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 키워드 플러스 정치 보복을 다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별로 국민들에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2009년 10월 10일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때 어떠한 MB 국정원의 비방전 지시와 실행했던 내용들, 예, 구체적으로 좀 최 의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2009년 5월에는요. 예. 화면에 곧 뜰 수도 있는데 2009년 5월에는 예, 화면에 떴네요. 예. 이상돈의 비판 퇴출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예. 예. 그리고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대로 지시사항대로 이상돈을 비판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2009년 5월에 또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 예. 이런 지시가 5월 29일 날 내려오고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끔찍하네요. 그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게 온 국민이,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것을 좌파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저거는 감정 마비 증상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네, 저거는 사실은 악한 마음입니다. 예. 사악한 마음. 그런데 그대로 실천합니다. 노 전 대통령 자살 관련 좌파 매체 분열상을 활용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2010년 9월에는요. 박지원 의원의 김황식 총리 후보 폄훼 책동을 강력 규탄하라. 이때 이제 2010년이면 박지원 대표가 활약하실 때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 사이버 심리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보니까 대개 한 4일이나 5일 있다가 실천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요. 2011년 1월에는 문제 인물들의 비리, 종북 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확산시킬 것. 예. 근데 요 문제 인물들이요.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이게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민주당 박지원, 언론인 윤창중, 기타 이상돈, 조국 등 13명에 대해서 트위터 여론전이 실시됩니다. 이건 뭐예요? 왜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이런 분들도 들어가죠? 이거는요. 당시 MB 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여야 대상이 된 상관없이. 겁니다. 여야 상관없이. 이른바 팀킬이네, 이거는. 그렇죠. 네. 네. 본인들 오.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요때 2011년에 들어서면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여당 속의 야당 그래갖고 위치를 확고히 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MB 주변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다 사이버 심리전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총선 앞두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말 대선을 위해서도 하자. 그래서 심리 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요. 예. 트위터 전담팀이 2012년 2월에 생깁니다. 트위터. 그러니까 요 팀들이 지금 1차 지금 조대진 변호사님. 2012년에 활동한 이 팀들이 그렇죠. 이 팀들 때문에 지금 4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요 팀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국정원 관련된 외곽 조직이 선거라든지 여론에 미쳤던 부분이 그 이전의 시절에 관련된 거는 아직 수사가 안 됐지만 추가로 수사된다면 추가의 여죄로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습성이나 방식은 거의 똑같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런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실행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좌불 안 석일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런데 이제 비판 세력엔 여야 불문하고 무차별 인신공격 심리전도 전개했어요. 네. 이때 이제 총선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주요 인사 송영길, 박지원, 이상돈, 홍준표, 정두원, 원희룡, 윤창중. 근데 어머나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람이 윤창중 대변인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당시에는 보수 편을 들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편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보수지만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불편한 사람 이렇게 지금 테두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좋네요. 그건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근데 거기- 아몰랑. 아몰랑. 아몰랑 맞고요. 거기 보면 이제 조국 교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오. 대한민국의 늑대다. 근데 야, 양의 탈을 쓴 늑대. 근데 조국- 양두구육. 그러네요. 근데 예. 조국 교수는 늑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심리 전단은 되게 이렇게 수준이 낮고 비유도 적절치 않죠. 수준 보면 그 김여진 씨하고 합성 사진이요. 그러면 합성 사진. 그게 당시 국정원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어떻게 자,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공작. 작전을 하더라도 좀 수준이 높았으면 그래도 국정원이 이렇게 수준 높은 비판이나 공작을 했겠구나라고 믿었을 텐데 예. 지금 해보면 어디 이런 그 극우 성향의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못한 유치한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치적인 의견을 내면 댓글들이 페이스북이나 무슨 그 누리꾼들한테 엄청 달렸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거, 강의는 안 하냐, 이런 식의 모멸감을 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런 것도 국정원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예.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피인용 횟수가 계속 1등을 하잖아요. 네, 논문을 네. 하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국 교수는. 얼굴도 잘생기시고. 예,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음성도 좋으시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뭘 자괴감을 느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나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 이후로 처음입니다. 저봐, 쪼크도 잘하고. 그 진심이죠, 근데 네. 쪼크가 아니라.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MB 얘기가 나오면, 웃음이 자꾸 나와요. 예? MB 얘기가 나오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그 MB 때문에 감옥 가시지 않았어요? 아이, 저희는 다 또 용서해요. 네. 그럼요. 아니, 우리는 사람이 미운 거 아니에요. 사람 밉지 않고 그들의 한 그 비불법적 행위. 네. 이런 거 좀 사람이 뭐가 밉겠어요. 가끔가다 이제 짐승을 미워할 수는 있는데 사람은 안 미워요. 그거는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앨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고 할 겁니다. 윗선을 푸십시오. 조대진 변호사님. 풀겠어요, 당장? 저는 그런 만배의 고통. 만배 예. 되게 갈등하게 만드시네요. 예, 만배의 고통. 일단 제가 원세훈 전 원장의 입장에서 좀 예. 얘기를 드려본다면요. 예. 일단 원세훈 전 좀 원장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해야 돼요. 괴로워하면서 예, 할까요? 그러면 이거 밴딩머신처럼 원세훈 전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좀 이게 영혼 없는 답변 같아요. 예? 제가 연기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도 호남뿐이라고 연기력이라고 안 하고 연기력이라고. 연기력. 예.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은 본인이 주군을 살리고 본인이 독박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싶더라도 변호인이 말리게 돼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럴 거면 저 차라리 사임하고 저한테 변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만한 게임이 돼버릴 테니까 본인이 저를 변론을 맡기실 거면 이러면 다 독박 쓰면 그냥 여기서 그냥 오래 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테니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주군에 대한 믿음이 약간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술술술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품격 시대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둑이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예.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그 둑이 터질 때는 아주 작은 구멍에서 터집니다. 그렇죠. 돌 하나 빠진 데서. 그렇죠. 예. 그 돌 하나를 변호인이 뺄 테고 본인이 뺄 테고 가족이 뺄 겁니다. 오늘 걷는데 몸이 유난히 휘청휘청해요. 이거는 등이 굽으셨더라고요. 예, 등이 굽어졌고 이거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당연하죠. 예. 변호인을 접견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미 그게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예.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무상급식과 함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압박은 그대로 이건 정파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할 것도 아니고 이분이 또 스타일도 정치가 또 아니고 예. 이분이 과장 스타일이잖아요. 주사, 과장 이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혼자 뭘 결정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조대진 변호사님, 이게 이제 법적인 측면 그리고 이게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방송을 하면 그것을 천편일률적인 방송. 그렇죠. 그런 거 하려면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만기 전역했습니다. 아, 만기 전역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꿈을 꾸죠. 아유, 뭐, 지금도 눈 떠보면 뭐, 다시 병영에 있는 거 병영 같고. 첫날, 예. 그런 악몽을 꿉니다. 아, 눈 떠보면 첫날이에요. 네. 훈련소. 네, 첫날. 뭐, 되돌리기도 싫은 그런 꿈이죠. 남자들은 예. 다 그 꿈을 악몽을 꿉니다. 지금도 꿉니다. 저는 자다가 벽에 툭 몸이 부딪히면요. 눈을 딱 떴는데 0.9평짜리 감옥방이에요. 더 큰 트라우마가 되신 예. 거죠. 예.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딱 깨요. 그런데 원세훈 원장은 아,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렇죠. 다시 군대 간다라고 하는 만 배의 고통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비로소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그전에도 댓글 수사 있었잖아요. 근데 댓글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검찰총장을 옷을 벗기면서까지 댓글 수사를 축소한 게 이전 그렇죠. 정권이었잖아요. 그 2013년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예. 이제 진짜 칼끝이 원세훈 전 원장을 향하다 보니 정말 그 심리적 충격은 공황 상태일 것 같고요. 예. 또 중요한 건 이분은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아하. 과연 나의 주군을 보호해야 되냐, 내가 뒤집어 써야 되냐. 그래서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아, 그 똑같은 얘기인데 보호해야 되냐, 뒤집어 써야 되냐. 아, 그런가요? 나의 주군을 보호해야 되냐, 아니면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되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방황이 되게 심할 것 같고요. 전 그 갈림길 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주군이라 믿었는데 지금 주군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배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객관적인 정황상으로 보면 이분이 정치를 계속할 것도 아니고요. 예. 이분이 한 행동 모두가 정파적인 목적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박원순 시장을 압박한 거, 국정원이 사찰한 것은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위치가 뭐였느냐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예.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엄청난 차이로 그 당시에 여권을 이기고 당선된 이후에 예. 좌파 척결 분위기가 엄청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보 개혁 쪽의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예. 수감돼 있는데 추가 기소돼가지고 나오는 피고인들이 첫 번째 변호인한테 물어보는 거, 이게 어느 정도 크기고 내가 더 얼마 정도 살 것 같냐를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그 변호인이 답변을 하죠. 어느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을 거고, 그러면 본인이 더 좀 덜 사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저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제 검찰한테 숙여야 되는 입장이다.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런 저 자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그 과거에 학생운동하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10년을 썩 들여도 나는 그쵸,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예,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이 한 예.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리. 15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넣지도 않아요. 네, 제가 그리고 감옥 가고 싶어 이거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예. 그 지켜야 될 무엇이 없잖아요. 가치지향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무엇, 예를 네. 들어 보수의 가치, 네. 아니면 현재 지금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MB, 네. 혹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이거는 다 흘러간 물이고, 그렇죠. 흘러간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아주 그냥 쾌쾌 썩은 물이 됐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없죠? 없고,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년형을 받았을 때 이 종이를 쥐고 이렇게 떨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원세훈 원장의 부인. 그렇죠. 왜 우리 남편만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느냐? 네. 재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가족이 함께 받는 같이 거예요. 받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된 자료는 예. 등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그 검찰에 조사받을 때 꼼짝 못하는 예. 게 증거 딱 들이댔는데 어허. 이 증거가 옴쭉달싹 예. 못할 증거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그 정도의 증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지금 이제 봅니다. 다 나왔죠. 그 민간인들. 그리고 이 모든 자료가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나온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파기합니까? 파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이 변론 방향을 잡기는 참 쉽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상급자가 나의 가치관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나는 국정원장이었지만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만 주장을 일관되게 하면 예. 모든 관련된 책임은 재판부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갈 것이고 선례가 있었잖아요. 우병우. 김기춘. 그리고 그렇죠. 우병우. 아하. 또 비슷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위기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정황적 분위기입니다. 예. 원세훈 그 국정원장 변호사 네. 무료로 내가 저- 하겠다. 저는 저의 가치관과 안 맞는 사람은 수만금을 줘도 하지 않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이거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빠서 못해요, 네. 그거를. 예. 자, 정도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무너질 것 같다.